한국에서 영주권 기다리고 있어요.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네요. 나는 왜 이렇게 적응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러나?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는 하지만 토익 800점 넘었었거든요. 한국에서 영어 계속 가르쳤었고 영어 티칭 경력이 20년이 넘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영어를 못하진 않은데 발음도 좋고 왜 이렇게 나는 적응을 못할까? 이런 심정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좌절을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맨날 실수를 해서 맨날 지적을 받을까?' 제 댓글에 어느 분이 정말 초긍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긍정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어제 해고 전까지 갔는데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초긍정으로 살아야지. 페일하면 페일하는 것이고 해고 당하면 해고 당하는 거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점심밥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매니저들하고 얘기하고 눈물이 거의 맺혔어요.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점심 브레이크 갈래?" "지금 못 들어가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그래. 점심 브레이크 갈게." 근데 그냥 그 얼굴을 가지고 눈물이 쏟아지지만 않은 수준으로 간 거예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가 가지고 그때가 12 시였어요. 이 시간에 약 줘야 되는 환자가 있는지 체크를 먼저 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찾아서 스캐너 가지고 가서 "너 약 주러 왔어. Can you tell me your name and date of birth?" 약 스캔하고 약 먹이고 물 마시게 하고 꼴딱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와서 한 2명 정도 약을 주고 약 말고 이 시간에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지 또 살폈어요. 그랬더니 또 몇 가지가 있어서 나도 내가 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내가 바로 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난 바로 나왔어. 그리고 컴퓨터를 보는데도 계속 눈물이 쏟아지지만 않고 계속 없어졌다가 또 솟아오르고 또 솟아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다시 컴퓨터를 열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지 그렇게 보고 다른 환자도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죽을 일은 아니지. 저 사람들이 날 죽이는 건 아니잖아. 그래, 니는 네 할 말 했고 난 내 할 일 해야지. 그리고는 일을 막 하고 1시 한참 넘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맡기고 제가 점심을 먹으러 가서 점심도 먹었는데 점심을 반밖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반을 남겨 가지고 왔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쪼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부끄럽지는 않아요. 내가 나를 부끄러울 일이 뭐 있어. 이게 난데. 이기열이가 나고 이 실력 없고 맨날 어리버리하고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못하는 거 죄인가? 미국 임상 겁이 있네. 네, 겁 많이 나죠. 제 유튜브에 숨어 있는 주제는 사실은 간호사는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좌절할 일이 많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든 걸 그만둬 버리고 싶고 이혼해 버리고 싶고 자식도 다 버리고 싶고 부모랑 절교하고 싶고 직장도 이걸 때려치워 버리고 싶고 공부 다 때려치우고 싶고 우리 10 대들, 20 대들, 한국에 사는 20 대들 옛날에는 10 대가 걱정이 됐는데 요즘은 20 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뭐 잘한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유사하네요. 가자마자 법조문을 민원인들 요구를 듣자마자 적응해서 그 요구가 법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법조문은 코에 걸면 코걸이게 맞은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그쪽에 케이스 공부해야 하고 사법시험이 어렵기로 유명한 거 아닙니까? 아유, 법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독말하면 잔소리죠.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그거를 영어로 배우시면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정말 몰랐어요. 저 되게 말 못하죠. 영어 전공하시고 한국에만 살던 사람으로서 선생님 너무 대단해 보여요. 병원은 많으니 어디든 갈 때는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미 짬밥도 싸우셨고요. 아무도 안 들어오면 1 시간만 나 혼자 주저리 주저리 하다가 너무 감사해요.
래퍼 체크 같은 걸 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곳에서 취업이 레퍼런스 체크 무난한가요? 예, 그것도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힘든 상황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이트 시프트 제가 나이트를 한 10개월 하고 그다음에 데이로 옮겨왔잖아요. 저는 건강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채식주의자이고 운동 목매는 사람이고 생활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24시간 TV만 보는 날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좀 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올빼미 스타일 있잖아요. 그다음에 젊은 분들, 그다음에 아줌마들도 40대, 50대 나이트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정말 저번 유닛에서는 남자들 100%다 나이트를 하더라고요. 데이타임 남자들 한 명도 없었어요. 나이트 일이 좀 더 쉬워요. 그리고 평안하고 의사들하고 심하게 뭔가를 주고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바쁘긴 해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3시간마다 계속 줘야 되고 밤새 바쁜 경우가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널널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거 2개 다 해본 결과 그래도 나이트 간호사가 마음적으로 훨씬 편해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가 자주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잠을 잤어요. 30분을. 잠을 잤어요. 근데 그거 자고 나면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나이트 체질인 사람들은 나이트 괜찮을 것 같아요. 일 처음 배울 때 그거 하면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급여는 훨씬 나이트 수당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래서 괜찮아요. 급여 돈만 생각하면은 나이트가 좋고 조금 편하고 지금 제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도 나이트를 단 하루도 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이렇게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면증에 걸려 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나이트를 할 수 없어요. 지금 겨우 어느 정도 생활 습관을 똑같이 하려고 진짜 노력해 가지고 불면증이 쪼끔 괜찮아졌거든요. 쪼끔 괜찮아졌어. 지금 멜라토닌 5 밀리그램 먹고 있어요, 밤마다. 처음에 3 밀리 먹었는데 먹으나 마나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나의 루틴이에요. 그거를 안 먹으면은 계속 '안 먹으면 못 자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몰두가 돼 가지고 11시 넘어서 12시 되면 나와서 다시 먹고 자요. 그게 심정적인 거죠. 하여간 나이트가 쪼끔 쉬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사실이에요. 데이타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해요. 온갖 사방에서 모든 사람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온갖 거를 신경을 동시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이트 시프트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 일 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 간호사들 게임하는 간호사들 종종 봤어요. 다른 일 쪼끔 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트 간호사들은 따로 가서 밥 먹겠다고 따로 시간을 안 내요. 그 자리에서 먹어요. 왜냐하면은 30분을 점심을 먹었다고 하면은 그게 점심 먹은 시간인 거예요. 일할 시간으로 안 쳐줘요. 근데 일하면서 먹은 거기 때문에 일할 시간으로 다 쳐줘요. 그래서 나이트 간호사들이 급여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신규 때 집을 많이 사는군요. 급여가 높아도 그렇게 빨리 살 수 있는 건 용자를 많이 내주기 때문이겠죠? 간호사면은 특별히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미국이 집을 살 수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쉽게. 저희 집이 90몇 평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근데 집을 얼마 주고 샀냐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27만 5천 불 주고 샀어요. 다운페이 내야 되는 돈 조금 냈어요. 코로나 시기에 이자율 완전 떨어졌을 때 정말 최적의 시기에 집을 딱 샀거든요. 27만 5천 불을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7,500인 거죠. 27만 5천 불 2억 7,500 주고 집을 산 거예요. 은행에서 당연히 융자 30년 갚는 걸로 하고 다운 페이먼트 몇만 불 안 했어요. 얼마 안 냈어요. 진짜 쪼끔 냈어요. 그리고 매달 30년간 갚는 걸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90몇 평이에요. 한국 평수로 따지면. 그 지하에 방 하나 하고 1 층에 방이 2개 있고 썬룸이 있어요. 2 층에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실 있고
1 층에 부엌이 있고 지하에 부엌이 또 하나 있고 그다음에 full bathroom이 4 개예요. 저희 집은 half bath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돈을 다 벌어 가지고 집을 산 게 아니에요. 근데 간호사는 또 어떤 혜택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집사할 때. 그러니까 1년 안 돼서 몇 개월만 해서 몇만 불만 모으게 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24 년도 1년 1월 1 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총 급여가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을 다 해 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면 나 혼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12만 불이 넘더라고요. 제가 번 금액이. 인터넷에 나오는 간호사 연봉이 8만 불 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7만 불, 8만 불인데 오버타임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금액이 다가 아니에요. 네. 그 오버타임이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8시간만 할 수도 있고 4시간만 할 수도 있고 12시간을 할 수도 있고 이틀을 더 할 수도 있고 인제 이렇잖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 5 일도 많이 할 수 있죠. 제가 오버타임 많이 할 때 한 달 급여 2만 불 넘게 했다고 영상 올렸잖아요. 현실이에요. 미국에 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국에 있는 20 대들이 고민 되게 많고 직장도 없고 20 대가 대학교 나와 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아닌 다음에는 연봉 다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200만 원 더 받나요? 저희 아들도 그러고 있어요. 31 살인데 그러고 있죠. 200만 원 더 받나요? 서울대 연고대 안 나왔는데. 서울대 연고대가 몇 퍼센트인데요. 영어 좀 공부하시고 그냥 미국에 어떻게든지 오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빨리 적응할 것이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공부 잘하면 남들 하는 것처럼 3 년, 4년 만에 마칠 수 있고 나는 영어를 못한다. 공부도 못하는데 심지어 의지력도 약하다. 그러면은 2 배로 잡으세요. 8 년. 요즘은 한국에 옛날처럼 편입 시험이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를 만나 가지고 대학교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간호학과 편입이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세요. 서울은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지방으로 아주 후진 대로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간호를 공부를 하시고 1 년간 경력 쌓으시고 에이전시 통해서 오시면 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아들이 사실 오려고 하는데 지금 유학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유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생각을 바꿔서 정 안 되면 거기서 간호학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다. 10년 계획을 짜세요. 예를 들면 30 대면 40 대에 오잖아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아르바이트해서 근근히 견디든지 벌어둔 돈이 있다면 다 쓰면서 거기서 공부하시고 여기 와서 40 대, 50 대에 시작을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벌어도 한국에서 번 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아무리 때려치우고 싶어도 절대 때려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안 때려치우고 있어요. 저만큼 고통당하실까 싶어요. 진짜로. 그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적응을 정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응을. 영어도 못하고 병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전 한국에서 공무원 가족 초청 영주권 절차 진행 중이라 가서 간호사 하려고 40 대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이시면은 안정적이고 그러신지는 않나 싶네요. 근데 있잖아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 안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되게 희망은 없는데. 나는 희망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500만 원을 받잖아요. 최소한 500만 원은 넘어야 돼. 그래야지 500만 원 넘고 부모가 30평 아파트 전세 정도는 얻어 주고 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냥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잘못된 얘기했나요? 저도 미국에 언제 왔냐면요. 지금 제가 10 년도 안 됐어요. 제가 온 지 한 8 년, 9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40대 시절에 그 한국에서 다 살았죠. 남편 혼자 벌고 저는 아르바이트로 영어 선생 계속 하긴 했어요. 우리는 둘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 먹고 싶은 거는 먹고 살았어요. 저축은 하나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 후회를 하는 거죠. 저축을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를. 사실 되면은 저 같으면 올 것 같아요. 미국 간호사가 주택 구입할 때 누리는 혜택 1. 널스 넥스트 도어 프로그램 간호사 및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다운 페이먼트 지원 및 최대 10,000불까지의 보조금 제공, 낮은 금리의 모기지 및 클로징 비용 절감 혜택, 현지 금융기관들이 간호사, 경찰, 교사 등 필수 직종 종사자들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네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곧 집을 하나 더 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 집이 얼마 내는지 모르겠네요. 월 천 몇 불씩 은행에 내고 있거든요. 30년만 버티면 이 집이 이제 내 집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7만 5천 불짜리를 샀는데 지금 몇 년 만에 40만 불 정도 조금 안 되나? 요즘 또 조금 떨어졌다고 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1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벌은 거예요. 다른 집을 하나를 더 사고 이 집을 예를 들면 월세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안 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한 3천 불 정도? 그러니까 3천 불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은행에 내야 되는 돈 천몇 불 제하고도 남아요. 물론 뭐 고장나면 수리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금을 또 내겠죠. 세금이 높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해서 집을 또 한 채 더 사게 되면은 또 몇 년 내로 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선생님 시급 여쭤봐도 되나요? 시급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언제 시작했냐면 2023년 8월 20일 날부터 출근했어요. 그때 아월리 페이가 33.55불이었어요. 좀 지나니까 34불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니까 42.57불이 됐는데 만 2년이 지나고 BSN 따고 44.06불이에요. 지금. 올해 편입시험 봅니다. 제가 88학번인데요. 그 당시에 간호학과는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갔어요. 간호학과 아무나 못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지금도. 근데 지금은 그 애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뭐 요즘은 유치원이고 초등학교가 다 문을 닫잖아요. 하나씩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대학들이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간호학과 편입시험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지방의 대학들은 진짜 문 닫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대학의 네임 밸류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하버드 나오고 당연히 스탠퍼드 나오고 당연히 좋죠. 그냥 아무 이름 없는 커뮤니티 칼리지 전문대잖아요. 거기 나와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BSN 또 땄고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면서 돈 벌면서 결혼도 하고 집 없어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냥 계속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죠. 결혼 제발 빨리 하시기를. 결혼 홍보대사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애를 셋 낳았습니다. 널스 프랙티셔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30대 중반에 간호학과 진학 후 까지 하는 게 가능할까요? 30대 중반 진짜 베이비 나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제목이 MP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제가 알아봤어요. 오늘 할 얘기가 미국 아린이 할 수 있는 일 BSN의 진로. 제가 겨우 ADN을 졸업하고 배출러 디그리가 아닌 거죠. 전문대 페일 2번이나 하면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서 일하면서 병원에서 BSN을 2년 내에 따는 거를 계약을 써요. 그리고 돈도 다 대줬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제가 BSN까지 다 마쳤어요. 지금은 BSN인 거예요. 그리고 곧 56살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영어 영문학을 하고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을 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고 저희 부모님은 농사 파머예요. 제가 농사일을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대학을 서울로 간 거죠. 4년간 영어를 초기설계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주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종교활동을 주로 했어요. 봉사활동, 종교활동을 거의 했어요. 그것만 열심히 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졸업을 할 때가 됐는데 취직도 못 했어요. 어디다가 취직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다음에 성적이 안 돼 가지고 교사 자격증도 못 땄어요. 저희가 60 몇 명이었는데 30% 에게 교사 자격증을 줬거든요. 그 한 학기 어떤 과목 하나를 제가 교수님에게 반항을 했어요. 반항을 해 가지고 그 과목을 점수를 너무 낮게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사 자격증을 못 했어요. 교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교사도 못 했고 어디를 취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부모님은 농부들이시니까 이끌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그렇다고 선배들 쫓아다니면서 막 취직 걱정을 하고 취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도서관에 찾아가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대학교 4 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봉사활동을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을 하면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지금까지는 한 학기도 장학금 못 따고 부모님이 돈 다 보내주셨고 기숙사비 다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내가 벌어서 내 삶을 서울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면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서 농사밖에 지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남자 친구를 사귀고 대학원 준비 도움을 받고 4 학년 2 학기 때 급하게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대학원 졸업하는 날 아기 안고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 안고 졸업식을 했어요. 그랬으니 논문이고 뭐고 그냥 교수님들의 은혜로 예 했어요. 제가 만약에 정신이 되면 반드시 논문 표절 나올 것 같아요. 논문 표절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다가 MP. 제가 나이가 인제 많이 먹긴 했지만 제가 제 꿈에 대해서 미국에서 간호학 박사까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하면 "나는 간호학 박사가 될 것이다. 나는 간호학 박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간호사도 못 해 가지고 지금 해고되기 일보 전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와 가지고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아니 지금 이제 해고되기 일보 전이지만 아직 해고는 안 됐으니까 그냥 간호나 열심히 적응하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대학원까지 가고 널스 프랙티셔너가 돼 가지고 널스 프랙티셔너는 프라이머리 케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를 보고 처방전 같은 거 다 써 줄 수 있고 제일 늦은 단계의 의사라고 이해하시면 진짜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시키는 일도 못 하잖아요. 맨날 뭔지 몰라 가지고 실수하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오더를 내냐고요. 오더를 잘못 내면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고 좌절하고 좀 다운되고 디프레스 되고 이럴 때는 용기가 다 꺾이고 아무 할 의욕이 없고 숟가락 들 힘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쪼끔 힘든 상황이다. 그렇지만 나는 틀림없이 내 속에서 또 희망이 솟아날 것을 믿고 있어요. 꼭 그렇더라고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은 어제의 좌절은 다 잊어지고 어제의 나의 실수와 부끄러움은 잊어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로운 의욕과 힘이 생겨서 '잘해야지. 오늘 가서 열심히 해야지. 환자들에게 하면서 웃고 계속 웃어주고 디멘시아 걸린 환자들이 꼬장 부려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지 또 용기가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널스 프랙티셔너가 되려고 계속 결심 중입니다. 계속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는 100번 하겠죠 당연히. 그냥 안주하고 싶죠. 지금 이 나이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다음에 그 시험이 RN보다 더 어렵대요. 제가 RN도 한 번 떨어졌잖아요. 한 가지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없어요. 늘 반복하고 남들보다 늦게 가고 남들보다 못하고 그래요. 그 시험 더 어렵대요. 나이가 이제 56살인데 언제 지금 어플라이도 안 했잖아요. 어플라이 하고 3년 공부 끝나고 또 그 시험 치르고 그러고 나서 또 한 3-4년 그 NP에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NP 월급이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력직 간호사보다 NP 초급봉이 훨씬 낮아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갑자기 많이 인크리즈가 되겠죠. 저 MP 친구 있어요. 아니 뭐 친구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 미안한데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화번호 바로 땄어요. 일하는데 어느 날 한국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너 한국 사람이냐? 전화번호 바로 교환하고 제가 가끔 문자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누군지 나의 존재를 계속 알려요. 왜냐하면 MP가 됐어요. 그 친구가 3년 딱 간호사 하고 그 다음에 바로 MP를 들어가서 3년 딱 하고 그래서 간호사 경력이 6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하면서 일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취직 딱 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려고 도움 받으려고 가끔 이제 문자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있어요. 제가 1월 1일 되기 전에 드디어 토플 책을 샀습니다. 아직 시작을 몇 장 읽어봤어요. 토플이 무엇인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토플 공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토익을 공부를 하고 점수를 따고 그다음에 기초 단계 토익을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겁나 부끄러워요. 근데 이제 토플을 책을 샀어요. 이제 공부만 하기 시작하면 돼요. 공부를 아직 안 했어요. 8월이 되면은 저도 3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월 말까지 어플라이 기간이더라고요. 다 알아봤어요. 내가 MP가 되겠다고 결심은 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나는 결심한 거 아니야. 나 대학원 갈 거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다 설치를 해보고 이 대학 저 대학. 그래서 윌밍턴 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UD는 저희 지금 막내가 다니고 있는 UD는 너무 어려워. 딱 보니까 진짜 좋은 대학교예요. 윌밍턴 대학교는 진짜 코딱지만 건물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쬐끔해. 거의 커뮤니티 칼리지보다 더 작아. 근데 거기는 어쨌든 윌밍턴 유니버시티예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MP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는 유디를 나왔어요. 유디 나면 취직이 금방 된대요. 요거는 표준이 훨씬 높아요. 시간도 훨씬 높고. 그리고 유디 나온 동료가 있었거든요. MP 된 사람들이 계속 간호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루씩.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공부했냐, 네 전공이 뭐냐, 계속 물어보고 제가 다 적어놓고 그렇게 정보를 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디를 한번 가볼까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것 같아. 나는 유디는 용기가 안 생겨. 너무 안 생겨.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냥 윌밍턴으로 가. 남들보다 취직 좀 늦으면 어때? 남들보다 MP 시험 뭐 한 번에 떨어지면 또 보면 되고 또 떨어지면 또 보고 될 때까지 보면 되는 것이고 그냥 쉬운 길로 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좋은 대학교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 제일 낮은 데로 가야지 갈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퍼프를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책을 사다 놨다. 그 다음에 MP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전공이 있는지, 그런 거는 되게 많이 찾아보고 적어 놓고, 내가 갈 길이 뭔지, 내가 전공하고 싶은 게 뭔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